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 SOS. 오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늘 볼 수 있는 평범한 50대 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을 먼저 돌보았던 간호사이자 사이클과 등산을 비롯한 운동이 취미였던 그녀의 삶은 현재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올해 나이 50세 한선희 씨. 그리고 3년 전부터 계속된 투병 생활.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였던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선이라고 하고요. 지금 폐암을 앓고 있습니다. 2019년 전이성 폐암을 진단받은 한선희 씨. 임상시험용 항암제로 치료를 하며 벌써 3년째 폐암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호흡곤란이 생기고 기침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너무 심하게 해서 그냥 온몸에 땀이에요. 잘 때에도 한 1시간 간격으로 깨는 것 같아요. 통증 때문에 진통제로 버티고 있죠. 계속된 기침과 밤새 지속되는 통증은 한 움큼의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힘든 상황인데요. 이것이 바로 국내 암 사망률 1위에 해당하는 폐암의 실체입니다. 폐암은 초기 증상을 인지하기 어려워 말기인 4기에 병원을 찾은 환자가 대부분인데요. 한선희 씨 역시 폐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해 항암 치료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이게 이런 질병이 다가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병을 앓고 되돌아보니까 제가 참 건강에 대해서 자만하고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에 대해서 태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폐암의 위험 신호는 무엇일까요? 여느 때처럼 집안일에 여념이 없던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음식을 하기 위해 가스불을 켠 찰나 아니 기침을 이렇게 2달째나 하고 있네. 기침을 조금 오래 했지만 그저 감기가 잘 낫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또한 식사를 잘 챙겨 먹어도 체중이 줄어들었던 상황. 하지만 이마저도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진 거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위험 신호가 찾아왔는데요. 아들 오늘 어땠어? 엄마 오늘 목소리가 왜 그래? 글쎄 이상하네. 목소리가 이렇게 계속 쉬더라고. 뭐 괜찮아지겠지. 큰 소리 지를 일이 있었어? 아니 그런 일도 없었는데 뭐 이러다가 괜찮아지겠지. 쉰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끝내 폐의 SOS 신호를 무시한 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건데요. 가장 주의해야 할 폐암의 위험 신호 무엇일까요? 환자분들께서는 목소리가 쉬어서 안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폐암이 신경을 침범하게 되면 성대 마비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고 계속 쉰목소리를 나타내고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폐암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기침이 한 2달 이상 지속되면은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체중도 빠지게 되거든요. 그게 암과 관련된 악액질이라고 하는, 탈진이 되면서 체중도 빠지고 모든 증상들이 다 이제 퇴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폐암 진단을 받기 전 유독 피곤함을 많이 느꼈던 한선희 씨. 하지만 폐암 환자 대부분이 그러하듯 몸의 위험 신호를 알아채기란 쉽지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폐암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소리 없이 생긴 암세포가 혈액과 림프관을 타고 다른 장기로 가서 암을 전이시키기 때문이죠.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뇌로 전이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수술을 할 수가 없죠. 이게 흉관인데요. 그러니까 그 흉수를 배액하는 관이에요. 방사선 치료를 하는 중에 이 암세포들이 이제 흉곽 안으로 자기네들 살겠다고 흉곽 안에서 방을 만든 거예요. 그물망 같이 이렇게
방을 만들어가지고 폐가 더 이상 펴지지를 않는 거죠. 또한 폐암의 위험 신호는 손가락에도 올 수 있습니다. 손가락 끝이 붓고 뭉툭해진다면 곰봉지 현상을 의심해야 하는데요. 이 신호가 나타난다면 폐 질환이 꽤 진행된 상태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기구 곰봉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개구리 발가락 끝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손가락 끝이 그런 식으로 변하는 경우를 우리가 곰봉지라고 하는데, 만성 폐질환, 특히나 이제 저산소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그런 폐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요. 곰봉지 현상, 집에서도 간단하게 확인하는 법이 있습니다. 자기 손가락을 두 개를 이렇게 딱 붙어서요, 이 손톱 사이에 아주 조그맣게 다이아몬드가 보이면 정상이고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 곰봉지라고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톱 사이는 어떠십니까? 다이아몬드 모양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폐암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진 건 바로 흡연인데요. 담배 속 유해 성분들이 폐에 쌓일 경우 폐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흡연자이기 때문에 원인은 딱히, 그러니까 폐암은 원인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한선희 씨는 비흡연자임에도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근 비흡연자 여성의 폐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폐암의 가장 흔한 원인은 80% 이상이 흡연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비흡연인 여성에서도 폐암이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간접 흡연이라든지 아니면 매연이나 연기처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환기되지 않은 오염된 실내 환기,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증기, 기름 튀김 요리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유증기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요리 업무에 많이 종사했을 때 좀 위험성이 올라간다고는 하는데, 이 주거 환경이나 환기 시설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았을 때 나왔던 데이터들이거든요. 하지만 뭐든 예방하면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겠죠. 폐암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실내 환기를 하루에 2-3번씩 수시로 하는 것이 좋고요. 요리할 때는 창문 환기와 더불어 후드를 작동해 연기를 배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은 공기를 많이 마시는 것이 폐암을 예방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나쁜 연기를 마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실내도 환기를 잘 하셔야 되고, 또 여성분들께서는 요리를 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유해가스를 흡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주의하시는 것이 폐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흡연자의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 높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폐의 위험 신호가 느껴지기 전 정기검진을 통해 폐 건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폐암일지라도 초기에 발견하면 생존율과 완치율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오늘도 선희 씨는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길 꿈꾸고 있습니다. 그녀의 곁엔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가족이 있기에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이겨낼 거라 믿는데요. 누구든지 저도 그랬어요. 제가 폐암에 걸릴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고, 제가 암에 걸릴 거라고는 전혀 정말 전혀 생각을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평상시에 자기 건강을 에 대해서 좀 더 겸손하게 바라보면서 건강 관리를 하고, 경고성 메시지가 있을 때 그런 경고성 메시지에 대해서 흘려 듣지 말고 저처럼 이런 질병에는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몇 번의 항암 치료를 더 해야 할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선희 씨는 웃습니다. 반드시 나을 거란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날이 빨리 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